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부정투표 의혹에 관한 재검표 진행 상황과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애리조나 마리코바 카운티의 그 재검표가 지금 6월 말에 일단 결과가 마감되고 7월 초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개표 자체는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이 표가 진짜 표냐, 진성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센티시티라 그러죠. 진성 여부. 13개 주가 이 마리코바 카운티의 재검표를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 조지아 이런 그 부정선거 의혹이 컸던 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마리코바 카운티의 재검표가 그 다른 주에도 확산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바이든 진영 또 민주당 진영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방어막을 치고 있죠. 얘들의 방어 전략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재검표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는 재검표다, 이건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진흙탕을 만들 겁니다. 진흙탕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재검표 했더니 진짜 부정 의혹이 확실해졌다라고 주장할 거고, 저쪽은 두 가지 전술을 쓰죠. 그러니까 인권 침해고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재검표 과정이었다. 벌써 한 자락 깔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인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검표 작업이 인권 침해, 유권자 기 꺾기, 그러니까 voter intimidation, 유권자를 기를 꺾는 그러한 그 작태 아니었는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팀, 법무부의 수사팀은 이제 변호사인데 수사팀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재검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냐, 이거는 순전히 이거는 주의 권한 아니냐, 이것이 헌법 해석, 다수의 헌법 해석입니다. 선거 관련 사항은 포괄적으로 주 정부에 위임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주소 확인, 서명 확인 등 대민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임돼 있다고도 말하기 힘들죠. 이게 연방이니까 주가 자기 나름대로 선거제도를 운영해서 주가 연방에 참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연방이 진행하는 선거를 주가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가 연방에 참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주의 선거라는 게 아마 헌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제가 이거 써놓고 보니까 잘못 썼네요. 한국식으로 위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갈랜드 법무장관의 협박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가짜 정보에 취해서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우리의 민주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있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재검표를 진행해 왔다. 상당히 살벌한 표현이죠. 영어로 말하면 some jurisdictions,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이런 어떤 관할 지역들은 based on disinformation, 가짜 정보에 기초하여, 가짜 정보에 취해서 have utilized abnormal post-election audit, 비정상적 재검표를 해왔다. audit methodologies, 그러니까 비정상적 재검표 방법을 사용해왔다. That may put the integrity of the voting process at risk. 선거 투표 프로세스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또한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our democracy.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검표를 진행해 왔다. 그것도 가짜 정보에 취해서. 기본적으로 이거 가짜 정보로 보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가짜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규정을 하고 니들 디스인포메이션에 바탕을 해서 가짜 정보에 바탕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 난리 부르스 치는 과정이 선거 프로세스의 무결성, 뭐 비밀투표 원칙 뭐 이런 거겠죠. 그거를 침해를 하고 또한 우리 위대한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사악한 방법을 사용했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그 방법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애브노멀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방이 칼을 갈기 때문에 연방대 주의 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에서는 이 재검표를 실시한 주에서는 이제 마리코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상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거였다. 이렇게 발표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연방은 그 되도 않는 의혹 갖고 되도 않는 방법으로 시민의 선거의 자유, 투표의 자유, 또 선거 투표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또 국민의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검표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갈랜드 법무장관을 퇴임하신 후에 우리 중앙선관위의 그런 태도랑 거의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닮은 꼴이네요. 자, 재검표의 범위와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을 거거든요. 나의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라고 집단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요. 나의 인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연방에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수사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주 상원 의원 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주의 그 정치인들을 상대로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재검표 때 몸조심을 하게 되고 여기에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주어집니다. 우선 첫째, 용지가 진짜 용지인가? 이거 뭐 제록스 카피 같은 걸로 막 뽑아낸 용지 아닌가? 그거는 재검표하는 게 확실합니다. 인쇄가 제대로 된 용지인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인쇄지하고 이제 그 복사기나 이런 데서 막 뽑아낸 거하고는 이렇게 그 칸에 줄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인쇄용지에 그 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쇄가 제대로 된 용지인가? 또 그 다음에 여기 우편투표 이게 한 190만 표 된다는데 우편투표지의 경우 봉투에 넣느라고 접은 자국이 있냐? 봉투에 넣었으면 접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빳빳한데 우편투표라고 주장하면 아니 우편 봉투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얘가 왔냐 이거지.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바이든 찍었다, 난 여기 누구 찍었다 해서 기표가 마킹된 부분이 있는데 이 기표 마킹 부분이 프린터에 걸고서 마킹 시킨 게 아니라 펜으로 마킹을 했으면 그게 눌러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펜으로 눌러져 있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확실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진성 여부 검사에서 이 네 가지 항목은 확실히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가.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예를 들어서 완룸 아파트에 10명이 그 주소로 10명이 우편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완룸에 어떻게 10명이 사냐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실제로 방문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거기 진짜 사는 사람 한 명인데 그 사람 말고 다른 9명은 자기는 몰라요. 그런 사람 여기 안 살아요.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가. 이게 이제 아노말리 그러니까 이 세계 선관위의 관할 구역 프리싱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관위 지역을. 세계 선관위 관할 구역에서 이 세 개가 가장 아노말리가 심한 지역인데 그 타겟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다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과연 해당 주소지에 전화를 걸어본다든지 거기 산다고 밝혀져 있는 사람 혹은 그 주소지에 진짜 현장 방문을 해서 그걸 검사하겠다. 이제 이거가 불확실해요.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이제 비밀투표 원칙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서 연방정부가 수사하겠다고 조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서명이 진짜 서명인가? 이게 진짜 서명이란 건 뭐냐면은 그 선거인 명부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애리조나는 다른 주들도 많이 그래요. 선거인 명부에 미리 자기 서명을 해놓는 모양이에요. 선거인 명부에 나타난 서명과 우편 투표 반송된 그 봉투에 있는 서명이 같나? 이게 이제 서명이 진짜 서명인가 대조하는 거거든요. 이 서명이 진짜 서명인가 이거를 대조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이 업체를 고소를 했어요. 이 업체 이름은 뭐 닌자 무슨 시큐리티인가 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업체가 민주당이 겁이 나니까 법원에서 민주당과 업체 사이는 딜을 쳤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근데 업체가 안 하기로 했지 주 상원에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거든요. 주 상원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그 자원봉사자 모아가지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이것도. 자, 업체랑 이 딜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선거인 명부 서명과 우편 투표 봉투의 서명을 대조를 안 하겠다라고 업체가 사이버 닌자라는 업체가 저희 못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민주당과 딜을 쳤는데 법원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측이 고소를 드랍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The cyber ninjas and their agents will not compare signatures on early ballot envelopes with signatures from the voter registration file. 즉 사이버 닌자는 그리고 사이버 닌자를 대리하는 자들은 유권자 등록 파일의 서명과 그 우편 투표 봉투의 서명을 대조하지 않을 것이다. And will notify plaintiffs within 48 hours of any decision to undertake such a signature comparison and afford plaintiffs 48 hours to respond to resolve any concerns.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대조를 피치 못해서 하게 된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대조 시작 48시간 이전에 원고, 즉 민주당 측에 이러한 대조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줘야 되며 알려준 후로 다시 민주당 측에 원고 측에 48시간을 주어서 원고 측이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그런 대조 있으면 또 법률적으로 또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 상원과 민주당 사이의 합의가 아니고 주 상원이 고용한 업체와 민주당 사이의 합의라는 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 상원 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밀어붙일까 안 붙일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과 법무부가 공동전선을 짜고 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검표가 일어날 수 없도록 굉장히 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걸 압박의 명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voting process의 integrity, 그러니까 투표 프로세스의 무결성, 다시 말하면 비밀투표 원칙, 인권보호 이런 것을 어긴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압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절반쯤 이제 수단에 날개를 꺾어 놓고 그 날개 꺾인 상태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대해서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한 거야 라고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밟아버리는 진흙탕을 만들어버리는 날개 꺾어 진흙탕 속에 넣기 이게 날개 꺾어 진흙탕 만들기 진흙범벅 만들기 이게 지금 바이든 민주당 진영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 차원과 연방 차원이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블라디 핸드
피가 시뻘겋게 묻은 그 현장의 손, 스모킹건,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따끈따끈한 총, 이거를 잡아내는 건 아마 어렵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 주소지에 그 산다고 하는 거 정말 그 하는 것도 전수조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고요. 주소지에 산다고 하는 것도. 이게 샘플링 조사라고요. Statistically investigate 하겠다 그랬거든요. 전수조사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거 하게 되면 인권 침해 얘기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한이 겹겹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봉투 기준으로 해서 이게 엉터리라고 생각되는 우편 투표가 40만 표가 나왔다, 30만 표가 나왔다고 한다고 한들, 그 봉투에서 튀어나온 투표지가 뭐냐는 그거는 선이 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짜 투표지를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투표가 광범위하게 밝혀진다고 해도 말하자면 바이든이 너 내려와야 된다라는 법률적 판단, 프로세스상의 법률적 판단은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사실 혁명이니까 연방대법원이 혁명하는 데 아니다 이러고 연방대법원 판사들 나자빠질 거라고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딱딱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잡아떼면 잡아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정치적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픽픽 웃음 치는 거죠. 뻔하지. 아리조나에서 트럼프가 뭐 2만 표 졌는데 우편 투표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아리조나 상원이 나서서 마리코파 카운티 하나 그것만 까도 우편 투표로 그 뭐 족보 없는 우편 투표가 한 20만 표, 30만 표 된대. 그럼 바이든 엉터리구만. 사람들은 바닥에 쫙 깔리는 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 골수 민주당 빼고 무당파까지 픽픽거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연방 차원의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는 워싱턴 정가대로 내전 붙는 거고요.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또 내전 붙는 거예요. 주정부 중에 민주당 쪽 정부에 대해서는 공화당 성향, 마가 성향의 민초와 지역 정치인들이 또 내전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지사방에 내전 붙는 거예요.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갈등. 극도로 강화돼 가고 증폭돼 가는 정치 갈등으로 가요. 이게 클리어 커트가 똑 부러져서 결론이 안 날 거라고요. 그럼 뭐 쿠데타 일어날 거 아니냐? 저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미국의 이제 이 깨좌종들이 쿠데타 일어나면 이제 순교하겠다고 길거리로 나와서 이제 몇천 명 죽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쿠데타를 감행하겠다는 군부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럴 필요도 없다. 익혀서 밥을 먹으면 통째로 다 먹는데 뭐하러 피바다 만들어 놓고 미국판 5.18 만들어줄 이유가 뭐 있냐. 원래 진실과 피바다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라는 동물이 무리짐승이고 자기 동료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심퍼시, 공감하는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짐승이에요. 따라서 본능적으로 피가 진실을 증명한다라고 착각해요. Blood proves truth. 피는 진실과 사실은 거의 정반대예요. 피만이 흐르는데 가봐야 진실 없어요. 그런데 피에 의해서 진실이 증명됐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Truth is proved by blood. 그거 사실 웃기는 소리라고요. 진실이냐 아니냐랑 피가 냇물처럼 흘렀냐 안 흘렀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에 착각해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숨져가는 경우가 한둘이냐고요. 거짓 선동에 날뛰어서 착각했다가. 진실이냐 아니냐 하고 피가 많이 흘렀냐 안 흘렀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인간이란 이 유인원, 이 생명체, 이 동물에 내장되어 있는 코드가 자기 그 동족들의 고통과 어려움,
박해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 공감 능력 때문에 우리가 도덕도 생기고 사회가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피가 이코로 진실이다. 진실은 피에 의해서 증명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관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양가적인 거죠. 양면이 있는 거죠. 그 능력 때문에 도덕도 생기고 사회도 돌아가지만 동시에 그 능력 때문에 이제 그 피바다에 의해서 선동되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